심호흡 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15일 서울 토요경마 예상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에 제가 솔직히 내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최근 2주 동안에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되짚어봐도 좀 아쉬운 경우도 좀 많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성원해 주신 점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 심호흡 경마TV 구독과 좋아요로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 토요경마, 이게 항상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게 딱 예상을 하고 나고, 물론 이제 제가 매주 모든 요일의 경주를 열심히 분석을 하지만은 느낌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토요경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배당 마필도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느낌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 토요경마. 자,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찌됐든 간에 제가 준비한 내용 여러분께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고,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선시 이제 상반기 목표 1000분의 목표가 서서히 이제 근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저에 따른 목표 달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토요경마, 편성이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편성이 어렵다, 쉬웠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왠지 느낌이 좋기 때문에 한번 경주별로 풀어드리도록 하겠고, 자, 오늘 승부 경주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승부처 먼저 A급을 언급을 드리면 5경주, 8경주, 10경주입니다. 오늘 최고의 메인은 8경주입니다. 오늘 최고로 자신있게 붙어볼 수 있는 승부처는 제8경주가 되고요. A급은 5경주, 8경주, 10경주, 2경주 승부, 6경주까지 승부를 진행을 합니다. 2경주, 5경주, 6경주, 8경주, 10경주 이렇게 5번의 승부를 준비를 했고요. 자신있게 한번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면서 역시 승부경주 노림수의 마필을 다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제1경주를 진행하겠습니다. 국산마 6등급의 1200m 레이서 됐고요. 1경주는 신의 마필 간의 편성이고, 제가 볼 때는 크게 변수는 없네요. 믿을 수 있는 축이 있고요. 2위권에도 압축이 가능한 경주로 보여집니다. 일단 인정하고요. 자, 바로 외곽에 있는 8번 뱀프라는 마필. 뱀프는 직전 경주의 데뷔전 이후에 이제 첫 번째 입상이었죠. 그러니까 이 마필은 과정이 상당히 좋은 게 뭐냐면, 2월 19일 데뷔전 때는 최외곽 게이트였죠. 12번 게이트가 상당히 불리했습니다. 전개상. 그런데 종반의 걸음 자체가 상당히 돋보였던 탄력감이었고요. 그리고 직전 경주는 이마필이 게이트가 상승이 되면서 선행을 나섰습니다. 앞선 전기를 펼치면서 그대로 종반까지 선전했던 모습이었고요. 물론 이때 당시에 걸음을 놓고 보면은 우승마필과 구마신 차이를 보기는 했는데, 코너별 타임을 놓고 봤을 때는 절대 가치가 엄청 잘 뛰었던 경주였고, 뱀프의 걸음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던 걸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번 경주의 편성은 직전 대비 오히려 좀 더 약해졌기 때문에 8번 마필의 능력에 믿음은 상당히 강합니다. 저는 8번 마필 믿고요. 자, 2위권에서는 2뒤의 마필이 경합이죠. 바로 7번 파이널 질주, 그리고 3번 퍼플링크.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3번 마필이 키를 쥐고 있네요. 3번 마필. 키를 쥐고 있다는 건 뭐냐면, 이 마필이 데뷔전에 임하는 신예 마필인데 능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이 데뷔전에 임하는 신예 마필이 현재 출발 연습을 상당히 많은 공을 들였고요. 수요일하고 목요일 출발 연습을 하면서 그야말로 완벽하게 준비가 되는 마필이고, 다만 이제 이런 게 있죠. 주행선 때 걸음이 좋다라고 해도 이게 거리가 1200m 레이스입니다. 그러니까는 신마로서는 다소의 부담스러운 거리로 보여지고요. 또한 제가 보는 건 이제 41조 마방의 임다빈 기수인데, 임다빈 기수가 그동안에 41조 마방의 마필에 10번을 기승해서 단 한 번의 우승과 준우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측면이 조금은 아쉽고요. 그런데 마필의 능력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3번 마필. 그리고 외곽에 있는 7번 파이널 질주, 보여준 성적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2번의 경주도 이 마필은 걸음의 이력 자체가 남았던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았던 모습이었고, 특히 이 1월달하고 2월달의 경주가 엄청나게 전개가 꼬였습니다. 특히 뭐 1월달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뭐 속된 말로 상대 마필과 견뎌봤을 때 한 30m로 더 뛰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농담 좀 보태서 그 정도로 거리 손실이 컸고, 직전 경주는 또 출발과 동시에 이 마필이 충돌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최근에 파이널 질주는 3번의 경주가 3등, 준우승 4등이었지만은 정말 마음먹은 대로 이 마필이 전개가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출발 과정에서도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뭐 이런 변수만 없다 하면은 충분히 기대치를 높여볼 수 있는 마필이고, 최근에 이혁기수 정말 속된 말로 날라다닙니다. 엄청나게 컨디션이 좋고요. 그러니까 뭐 마필의 능력도 믿음이 가지만은 기승기수 역량, 최근에 컨디션이 너무 좋기 때문에 7번 마필은 인정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8번은 기본적인 축으로 이제 3번, 7번인데 과연 이제 3번 마필이 버틸 수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이 마필이 순발력이 좋은 전력이 됐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41조 마방의 그런 신마 승부, 그리고 최근에 임다빈 기수의 성적, 그리고 임다빈 기수와 41조 마방의 연대를 놓고 본다라면은 그래도 좀 더 점수를 줄 수 있는 마필은 7번. 그러니까 뭐 8번은 축으로 7번, 3번은 저는 이견이 없습니다. 만약에 삼복승식을 들어가신다라면은 메리트가 있는 마필이 바로 이 9번 페더럴 프레스라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는 초반에 워낙 약점이 있죠. 늦바라는 마필입니다. 초반에 빠른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준우승 도전까지는 쉽지는 않지만 3위권 도전은 이 마필은 경쟁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기본기는 좋고요. 그래서 삼복승식을 노리시는 분들은 9번 마필을 염두에 둘 수 있는 그런 찬스로 판단됩니다. 자, 1경주는 뭐 간명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경주로 보여지고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뱀프를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7번, 3번입니다. 8번 축에 7번, 3번 간명하게 들어갈 수 있는 1경주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가 됐고요. 자, 이번 경주는 제가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승부처인데 뭐 그렇게 아주 확실한 믿음은 아닙니다. 그런데 편성을 놓고 보면 이거는 한번 배당에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는 판단이 되고요. 출전 두수도 많지가 않은 그런 여건에서 이 마필의 여건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하위 등급의 소위 그렇죠. 뭐 6등급에 믿을 수 있는 마필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경주도 마찬가지지만은 현재 인기 순위를 놓고 봤을 때는 이 경주는 제가 한번 배당을 눌러볼 수 있는 찬스가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 때문에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확실한 믿음도 아닌데 왜 승부로 준비를 했느냐? 어차피 기존의 인기 마필도 믿음이 떨어지는 여건이고요. 게다가 환수적인 측면에서 메리트가 좋기 때문에 8뒤의 마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이 마필을 노렸을 때는 공략 가능한 마필들이 압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를 제가 오늘 첫 번째 승부 경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 2경주. 그러면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본다면은 현재 인기 순위는 2뒤의 마필이 압도적이죠. 압도적입니다. 바로 5번 원평 스카이, 그리고 외곽에 있는 8번 대륜시대. 2뒤의 마필이 초반에 그렇게 뭐 느린 마필도 아니고요. 그러니까는 원평 스카이라는 마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선입전개 이후에 능력을 발휘해 볼 수 있는 그런 전력이고, 이 마필은 정말 좋네요. 일단 뭐 훈련 강도도 최근 대비 엄청나게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준비 과정 자체는 전혀 흠잡을 데 없고요. 그리고 외곽에는 8번 대륜시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점차적으로 힘이 차고 있고, 게다가 스타트도 많이 보완이 됐죠. 뭐 이제는 선행을 나설 정도까지 스타트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이번 경주를 냉정히 봤을 때는 원평 스카이의 1200기록이 1분 17초대, 1300기록이 1분 23초대 중후반, 그리고 대륜시대라는 마필 마찬가지입니다. 1분 24초대를 상회하죠. 그러니까 이 마필들의 공통점은 그다지 빠르고 위력적이지가 않다라는 게 저에 따른 판단입니다. 이번 경주 그나마 이 편성에서는 눈에 띄는 그런 마필들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객관적으로 내용을 놓고 보면은 그렇게 썩 2뒤의 마필이 과연 이 편성에서 강력하게 믿을 수 있겠느냐? 쉽지만은 않습니다.
저배당 경주가. 그래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마필이 노림수의 마필입니다. 승부경주 바로 7번 후인엄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이 전적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후인엄이라는 마필 같은 경우에는 특성이 있죠. 초반에 아주 느린 마필, 그리고 중반에 올라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지만이 추임력을 발휘하는 마필.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판단되는 전략이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 마필이 1700을 꾸준하게 뛰었죠. 아마도 초반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능력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마필의 거리를 좀 주어진 여건에서 마마에서 꾸준하게 출전을 시켰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중장거리를 뛰었던 마필이 거리를 급격하게 내렸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고요. 특히 이런 마필들이 승부가 됩니다. 단거리에서. 그래서 놓고 보니까는 이전에 후인엄이 1200, 1300을 뛰었을 때 기록을 놓고 보면 1분 22초 대, 22초 대, 22초 대, 24초 대, 16초 대 1200거리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1분 24초 대. 자, 물론 이제 작년이고 그에 따른 요일별로 또는 날짜별로 주로에 따른 가벼움의 경도가 틀리지만 객관적인 기록만 놓고 보면은 이번에 나오는 8번 대륜시대라든가 5번 원평스카이라든가 이 마필들과 견줘봐도 이 마필이 능력이 절대 밀리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이번 경주는 부경에서 원정에 나선 서수홍 기수의 기승이고요. 서수홍 기수가 역시 뭐 부경에서는 가장 믿을 수 있는 기수죠. 이거는 뭐 이유 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5번, 8번에 빠르고 능력이 임팩트가 강하지 않다라면은 거리를 줄여 나온 마필 7번 후인엄이 이번 경주는 승부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번 경주 어차피 6등급 내에 있습니다. 뭐 확실하다, 정말 이번 경주는 무조건 강승부다 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편성 대비 환수적인 측면이라든가 가능성은 정말 높게 점칠 수 있겠다 라는 판단 아래 제가 주목하고 있는 마필은 후인엄입니다. 7번 마필. 그래서 이 마필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승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마도 이제 후인엄을 인정을 한다라면은 안고 갈 수 있는 마필 중에서는 당연하게 원평스카이, 대륜시대, 뭐 여기에 더 안고 한다면 이제 6번 찬란한 폭풍 정도까지가 가능권이 될 수 있겠죠. 뭐 1번, 2번도 나름대로는 가능성은 있긴 합니다만, 자, 일단 이번 경주의 포인트는 뭐냐면 6번, 8번의 능력은 인정이 되는데 그렇게 임팩트가 강하진 않다. 그래서 제가 이 경주의 노림수를 가지고 있는 마필은 바로 7번입니다. 후인엄이 이 편성이라면은 충분히 승부가 가능한 여건으로 보여집니다. 뒷심의 경쟁력 좋고요. 그래서 이번 경주 7번 마필을 노림수로 추천을 드리면서 저는 승부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현장 상태 한번 지켜보시고 7번 마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된 저에 따른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300m 레이서 되고요. 이번 경주는 역시 인기 마필들이 그다지 빠르지가 않습니다. 빠르지가 않은데 어차피 편성 대비해서 빠르고 강한 선행력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인기 마필을 인정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특히 뭐 2뒤의 마필의 능력이 좀 많이 앞서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지고요. 첫 번째로 말이 외곽에는 8번 플라이데이입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제가 서수홍 기수를 많이 언급을 하는데 플라이데이는 최근에 내용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록 자체도 놓고 본다면 코너별 타임도 상당히 좋고요. 뭐 최근에 꾸준하게 종반 타임도 13초대, 3랑 타임도 40초대 이내를 끊어주고 있고 최종 기록도 거의 1분 16초대 초중반이라면 충분히 6등급에서는 통화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이고, 제가 볼 때 이 플라이데이가 그 정도로 최근의 컨디션과 걸음이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이 마필 같은 경우가. 그런데 편성이 운이 따르지 않았던 모습이었고요. 물론 골마계엄의 여파가 꾸준히 있긴 한데 항상 제가 이 병력이 잇따라서 무조건 삭제하는 건 아닙니다. 무조건 삭제하는 건 아니고요. 훈련 강도를 지켜보시면은 최근 대비 이 마필은 훈련 강도가 약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좀 더 강해졌죠. 그래서 크게 이거는 뭐 성장토로 볼 수 있겠다. 골마겸. 그러니까는 이 마필의 경주력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높게 평가될 수 있는 마필은 8번
플라이데이 이마피를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5번 스탠바이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꾸준하게 힘이 차고 있는 모습이고, 역시 뭐 측정 경주의 내용 자체는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죠. 그러니까는 5번 마필과 8번 마필이 아주 빠르진 않습니다. 제 머릿속에 그리는 전개는 선입 전개가 예측이 되는데, 워낙 이번 경주에 빠른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초반에 빨리 붙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개를 너무 크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는 8번 플라이데이라든가 5번 스탠바이미의 최근의 그런 힘찬 정도 능력이라면은 이 편성에서는 충분히 그에 따라 능력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전력들입니다. 1위의 마필 인정하고요. 2위의 마필들 중에 이제 복병 마필은 아무래도 이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유력하겠죠. 2번 총알 커널, 그리고 4번 네번 오브 스톱, 그리고 7번 달맞이인데, 저는 이 중에서 객관적으로 타임만 놓고 보면 2번 마필이 상당히 매력이 있습니다. 2번 마필이 그만큼 최근에 특히 직전에 건조한 줄에서 이 마필을 우졌던 타임 또는 걸음의 여력은 엄청나게 여력이 남았던 모습이었고요. 그런데 총알 커널 같은 경우에는 골막이 없게 여파가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데뷔전 때 이 마필이 훈련을 엄청나게 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직전에 약훈련, 그리고 이번 경주에 또 훈련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점을 놓고 본다면은 올라올 여지는 있지만은 일단은 완벽하게 준비가 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출전 주기 7주 만에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복병 마필 쪽에서는 2번 마필은 이런 이유 때문에 조금은 위험부담이 좀 있다는 판단이 들고, 4번 네번 에버스톱은 제가 언급드렸던 이유가 이 마필은 최근에 4번의 경주였죠. 그러니까는 지난해 8월 달에 경주를 치르고 주임사를 다시 받고 복귀전을 치렀던 10월 달 이후에 4번의 경주를 치렀는데, 자이든 타이든 간에 최근에 4번의 경주는 최선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최선이 아니었다는 게 의지를 안 보였다는 게 아니라 전개도 풀리지 않았었고, 뭐 종반의 추진도 좀 약했었고,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경주에 이마필이 감량이 점을 안고 최선으로 전개가 풀리고 최선을 다한다라면은 가능성은 있습니다. 복병 마필. 그래서 4번 네번 에버스톱은 그런 이유가 있고요. 7번 달맞이는 그냥 액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마필은 최근에 분명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최근에 특히 김하영 기수의 기승이라면은 종반에 한 발에 기대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고요. 그래서 인기 마필 간의 접전 속에 저는 그나마 복병 마필로 본다면은 7번 달맞이, 그리고 4번 네번 에버스톱이 일단은 주의 깊게 지켜볼 수 있는 복병마로 보여집니다. 자, 3경주도 간명하게 공략을 할 수 있는 경주로 보여지네요. 먼저 8번 플라이데이, 그리고 5번 스탠바이미. 저는 한 방을 보고 있고요. 유력하게 보고요. 여기 이제 남고 할 수 있는 마필은 4번 네번 에버스톱, 7번 달맞이 정도가 가능권입니다. 8번, 5번, 여기에 4번, 7번이 복병마로스 역할을 기대해볼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이렇게 3경주 정리가 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300m 레이서였고요. 이번 경주 마찬가지로 인기 마필 간의 접전입니다. 접전이고, 제가 볼 때는 적중을 하는데 좀 더 임팩트 있게 적중을 하려면은 충마 선정이 상당히 중요한 경주로 보여집니다. 이번 경주 충마에 있다는 믿음을 좀 더 넘게 강력하게 힘을 실어드릴 수 있고요. 먼저 말해 외곽에 6번 탱자라는 마필, 그리고 제 외곽에는 9번 원더풀 술루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능력은 원더풀 술루가 상당히 좋죠. 자, 이 마필이 직전 경주에 파행기 여파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병력 이슈를 보면은 봉화지겸이라는 그런 염증의 그런 여파가 있었습니다. 원더풀 술루. 그래서 현재 직전에 출전 취소가 됐고요. 현재 11주 만에 나오고 있는데, 마찬가지죠. 그러니까는 이 마필이 현재 상태를 유추해 보려면은 훈련 강도를 지켜보시면은 이전 대비해서는 엄청나게 훈련이 많이 강해졌습니다. 11주 만에 나오긴 합니다만, 그래서 유축컨대 전혀 문제는 없다. 특히 뭐 최근의 병력 이슈도 2월달 이후에는 감기 또는 찰과상 정도, 뭐 이 정도의 병력이라면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원더풀스라는 마필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데뷔전에서 우승을 했는데, 이때 제가 정확하게 짚었죠. 기본적인 반응, 추진 반응, 뛰려는 의지, 주폭 모두 좋다. 그런데
초반에 빠르지 않아서 느린 경주력 및 1200m 거리가 좀 더 유리할 듯. 데뷔전 때 이 마필이 1200m 레이스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딱 그런 편성입니다. 딱 그 정도의 평가고요. 그러니까는 원더풀 슬로우 마필은 여전히 초반에는 강점을 기대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반면에 뒷심의 경쟁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번 경주의 편성에 상대 마필을 고려해봤을 때 또는 1300m의 거리를 고려해봤을 때는 충분히 입상권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원더풀 슬로우 일단은 주목을 하고요. 자, 이게 바로 6번 탱자죠. 이 탱자는 이 훈련 강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정말 마방의 의지가 엄청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는 최근에 정말 27조 마방이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 마방이긴 한데 최근에 뭔가 좀 안 풀립니다. 이 마방이 좀 안 풀리긴 합니다만 그래서 가능성에 있는 마필 이런 마필들 탱자라는 마필 이런 마필들의 거는 기대치라든가 공은 엄청나게 많이 들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모든 마방이 마찬가지겠지만은 절실합니다. 탱자라는 마필.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마필의 최근의 경주력이 상당히 좋다는 점을 주목해야 되겠죠. 최근에 타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전개가 좀 많이 아쉬웠고 편성이 좀 따르지 않았던 모습이었는데 이 편성이라면 이 4경주의 편성이라면은 6번 탱자는 믿을 수 있는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그래서 제가 충마 선정에 상당히 좀 중요하다 말씀드렸던 게 6번 탱자의 능력의 믿음을 여러분께 강력하게 힘을 실어드립니다. 그만큼 마방이 좀 절실하고 그냥 뭐 절실해서가 되는 게 아니라 마필의 능력도 뒷받침이 되고요. 그리고 여전히 강도 높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뭐 적용 기수의 기승까지 고려본다면 6번 탱자를 저는 일단 인정합니다. 자, 이게 도전하는 마필은 바로 1번 로즈골드입니다. 로즈골드는 소위 말해서 이제 이 마필은 최근에 성적 대비해서 기록이 더욱더 좋았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뒷심만 놓고 봤을 때는 원더풀 슬로우가 좀 더 앞서 있긴 합니다만 최근 대비 이 마필의 훈련 강도가 상당히 많이 강해졌습니다. 그에 따른 준비 과정을 좀 더 높게 평가될 수 있는 전력이 됐고요. 역시 뭐 편성 놓고 봤을 때 6번과 9번을 제외한다면 1번 마필이 충분히 입상권에 도전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대항마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4경주는 3두의 마필만 간명하게 추천을 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일단은 뭐 충마 선정이 관건이긴 한데 6번 탱자, 원더풀 슬로우, 노즈골드 이 중에서 6번 탱자를 저는 가장 강하게 믿고요. 그리고 유력하게 보는 마필들은 9번과 1번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 제 4경주 6번을 기본적인 중심으로 해서 9번, 1번 노림수의 마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400m 레이서 되고요. 여러분께 제가 오늘 승부를 5경주, 8경주, 10경주를 제가 A급으로 예고를 드렸죠. 오늘 주민의 저희 일단은 첫 번째 A급 승부처고 말씀드렸습니다. 초반에 오늘은 왠지 느낌이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복병 마필들이 많이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나옵니다. 이번 제 5경주 저는 과감하게 한번 여러분께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경주의 특성을 알아야 되겠죠. 국산마 5등급의 1400m 레이스인데 이번 경주의 특징은 주요 인기 마필들, 편성상 추입형 마필들이 엄청 많습니다. 현재 보시면은 내측에는 뭐 3번 PNSI, 4번 불의 날개, 그리고 남산무적 5번 마필, 외곽에는 9번 허니펀치, 11번 머리장군까지. 여기 뭐 인기 마필은 7번, 4번, 11번, 5번 마필 이런 마필들인데 뭐 베스트선사도 마찬가지가 되고요. 그러니까는 이 편성에서 그나마 베스트선사나 마필은 좀 더 빠르긴 합니다만 머리장군은 거의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입니다. 추임력은 엄청나게 좋지만은 종반에 기회가 주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9번 허니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반에 추임력 발휘가 될 수 있는 마필. 5번 남산무적 마찬가지죠. 4번 불의 날개, 3번 PNSI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편성에서는 일단은 무조건 선행형 마필 쪽에 기회가 주어집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자,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마필이 눈에 보이는 마필 10번 올포 유어드림이라는 마필입니다. 올포 유어드림. 그러니까 뭐 최근에 전적표만 놓고 보시면
그냥 그저 그렇죠. 거의 뭐 순위권에 잘 뛰어야 순위권 아니면 하위권에 그치고 있는데 내용을 보시면 이 올포이어 드림 같은 경우는 지난해 10월 달까지만 해도 와이어 투 와이어죠. 그러니까는 선행을 나선 과정 속에서 건조한, 그러니까 양호한 조에서 이 마필이 우승했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승급을 했던 마필이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 마필이 선행 의지가 거의 없습니다. 선행 의지가. 자, 직전 경주 또는 최근의 경주를 지켜보시면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을 왜 믿어야 되는지를 보시면은 직전에도 7번 게이트였죠. 출발만 보시면 됩니다. 출발이 상당히 좀 빨랐습니다. 가장 빨랐죠. 그러니까는 이 마필은 의지만 보이면은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순발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그냥 따라가는 전개를 펼쳤고요. 뭐 이거는 어차피 뭐 마방의 작전이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뒷심이 그렇게 이 마필이 밀리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 경주가 제가 단순히 이제 직전 경주가 보여줬지만 최근의 경주가 다 그렇습니다. 출발과 동시에 이 마필이 출발이 느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느린 마필이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의 경주를 지켜보시면은 따라가는 과정에서 이 마필의 뒷심이 상당히 끈끈합니다. 거의 지오레프 타임이 14초대 이내로 끊고 있고요. 사브랑 타임이 40초대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이 걸음은 뭐냐면은 이 마필이 만약에 선두권에 나섰을 때는 버틸 여지가 충분히 있다 라는 판단이 들고요. 직전에 이 마필이 최근 대비해서는 훈련강도 높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는 더욱더 많이 높였고요. 부담 중량은 직전 대비 2.5kg 감량이 된 53.5kg의 부담 중량. 저는 그래서 이 올포이어 드림 같은 경우는 승급한 다음에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드디어 편성을 만난 게 일단은 중요한 거는 선행 의지를 보일 수 있는 찬스를 맞았고요. 만약에 선행 전개를 펼친다면 단순하게 추입형 마필이 많아가지고 이 마필이 선행형 마필이다. 그래서 보는 게 아니라 나서서 과연 버틸 수 있겠느냐. 최근의 걸음과 타임을 놓고 보면 버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과감하게 들어가고 싶고요. 이번 경주 주목하고 있는 마필은 말이 10번 올포이어 드림입니다. 선행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고 선행을 나서면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부담 중량, 훈련 강도, 경주 거리 모든 게 상당히 좋습니다. 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여러분께 추천드릴 수 있는 마필은 발이 10번 올포이어 드림입니다. 자, 오늘 준비된 첫 번째 A급 승부처가 되고요. 주요 마필들, 특히 주요 인기 마필들이 물론 이제 7번은 그나마 느린 마필은 아닙니다만 주요 인기 마필들인 불의 날개, 남산무적, 허니펀치도 능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머리장군, 이 마필들이 거의 올라오는 전력들임을 감안해 본다면 이 편성에서는 10번이 충분히 댕을 받고 버틸 수 있는 그런 찬스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승부처 A급이죠. 이 경기에서 두 번째 승부처이자 첫 번째 A급 승부처에 누림새 마필 오픈합니다. 제가 주목하고 있는 마필은 발이 10번 올포이어 드림입니다. 이 마필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면서 5경주 한번 현장에서 지켜보겠습니다. 일단은 직전에 이 마필이 체중이 좀 빠진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체중이 좀 더 불어나면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까지 살펴보면서 오늘 준비된 첫 번째 A급 승부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준비된 첫 번째 A급 5경주의 10번 올포이어 드림을 강하게 한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200m 레이서였고요. 제가 5경주 이후부터는 이제 혼전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5경주 이전에는 뭐 예상도 좀 짧게 했고요. 그러니까 뭐 별로 이렇게 추천드릴 수 있는 마필들이 없었습니다. 특히나 어차피 믿음이 떨어지는 마필들이었기 때문에 뭐 이 마필도 될 것 같고 이 마필도 될 것 같고 의미 없습니다. 저는 어차피 전반부는 인기 마필을 일정 부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많이 있었고요. 근데 5경주 이후부터는 혼전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6경주는 제가 이 인기 마필 3두의 마필 중에 2두의 마필을 저는 내심 저평가를 합니다. 현장에서도 이게 판단이 중요하겠지만 저는 거의 뭐 삭제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
그러면 이제 어떤 마필이 인기를 모으고 있냐면 현재 인기를 주도하는 마필은 게이트 순서대로 봤을 때는 6번 마필 레전드 삭스, 그리고 9번 캐치아이, 10번 나올고니 3대의 마필입니다. 먼저 말이 9번 캐치아이입니다. 캐치아이라는 마필은 지난해 11월 달이었죠. 이때 데뷔한 이후에 첫 번째 우승을 했습니다. 무려 준우승 마필을 6마신을 제쳤던 경기력이었고요. 또한 이때 이번에 나오는 나오곤이라는 마필을 거의 7마신을 이겼죠. 그러니까 뭐 능력만 놓고 봤을 때는 캐치아이라는 마필이 상당히 돋보이는 모습인데, 저는 이 직전 경주 캐치아이가 이제 공백기를 거치고 직전에 준우승을 했죠. 이 내용은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지만 타임을 보시면 GNF 타임이 14초 7입니다. 이거는 제가 영상 가지고 보여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한번 감지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그냥 타임만 언급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사무랑 타임이죠. 600m 지점의 기록이 40초대를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이 과연 어떤 걸음이었냐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시 캐치아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스타트 발의 강점이 있고요. 직전의 여건은 그다지 좋지는 않았죠. 외곽 게이트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 역시 외곽 게이트입니다. 그리고 빠른 마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11번 게이트의 문세영 기수의 기승의 캐치아이 인기순위 2위였죠. 공백기가 있어도 2위였고 빠릅니다. 뭐 내측을 볼 정도로 여유가 있었고요. 문세영 기수. 그리고 외곽에서 선의권에 딱 붙어줍니다. 엄청나게 마필이 끄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실 부분은 뭐냐면은 종반의 이 마필의 걸음입니다. 이때까지는 내용이 상당히 좋았죠. 거의 뭐 우승을 할 정도의 그런 기세였는데, 딱 이 시점에서 이 마필들의 격차와 이게 얼마나 좁혀지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이 타임이 GNF 타임이 14초 7, 200m 타임, 딱 요 200m죠. 요 시점부터 200m 타임이 14초 7, 그리고 사망 타임이 40초대를 넘어가는 걸음이 딱 이 걸음입니다. 거의 쓰는 걸음이죠. 뒷심 여력 자체가 현격하게 무뎌집니다. 그리고 거의 간신히 이마필이 입상에 성공한, 우승했던 또는 준우승했던 그런 걸음이었습니다. 만약에 5m, 10m만 더 뛰었으면 이거는 뭐 8번 한마필한테 그냥 잡혔던 걸음이었죠. 간신히 준우승이었습니다. 간신히. 그래서 이런 점을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이 편성에서 물론 캐치아이가 직전에는 4개월 만에 나왔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나온 거는 기대해 볼 수 있고요. 또한 직전 대비해서는 훈련 강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거는 긍정적인 요인인데, 과연 이 편성이 약한 편성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0번 나올고니, 그리고 내측에 있는 3번 썬더블루, 2번 로드웨이스, 특히 1번 마필 특급대로 1번, 3번 마필이 만만찮게 빠릅니다. 내측에서. 그리고 비교가 되는 게 캐치아이가 지난해 11월 달까지만 해도 나올고니란 마필을 무려 7마신을 이겼죠. 그런데 나올고니란 마필은 상대적으로 최근에 이 마필은 경주 내용이 좋습니다. 거의 뭐 종반의 GNF 타임이 14초대 이내를 들고 있고요. 그리고 3령 타임도 40초대 이내를 끊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공백기를 거치고 나온 캐치아이와 최근에 나올고니만 비교해 봤을 때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캐치아이가 절대 쉽게 이기지 않습니다. 이길 수가 없고요. 또한 내측의 1번 마필, 3번 마필이 만만찮게 빠르기 때문에 과연 9번 마필이 1200m 레이스라고 해도, 또는 문세영 기수의 기승이라고 해도, 저는 정말 직전 경주의 내용만 놓고 보면은 이 마필을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외곽 게이트고요. 반면에 10번도 외곽 게이트긴 한데 이 마필은 뒷심을 보여주고 있죠. 빠르지만은 뒷심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저는 냉정하게 인기순위 거의 1위 마필인데 9번 마필이 상당히 좀 불안할 수 있다 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바로 6번 레전드 삭스 마찬가지죠. 이 마필도 최근에 경주력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의심하는 부분이, 병력이 있는데 훈련 강도가 약해진 마필은 정말 이건 합리적인 의심이죠. 그러니까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훈련 강도가 약해졌다는 거는 뭔가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이 마필이 원래 훈련이 약했다라면은 그런 패턴으로 인정할 수 있겠지만, 직전에 강하게 훈련을 했는데 약해졌다. 그런데 보니까는 우전지 파행이라는 병력이 3일 동안 처방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력도
단 하루 처방을 받았다면 크게 영향은 없는데 3일 연속 또는 5일 연속 이렇게 받았다면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6번 레전드삭스 역시 불안 요소가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결국에는 인기 마필 6번, 9번, 10번 마필 중에서는 저는 뭐 10번 나올고니는 그나마 인정하고요. 특히 이 마필은 또 상대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 2월달까지만 해도 이 마필은 파인기가 좀 있었습니다. 2월달까지만 해도. 그래서 직전에 경주를 치르고 파인기가 좀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병력 이슈가 없고요. 그리고 최근 대비해서는 훈련이 다시 한번 이때와 비교해봤을 때 정상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두 번의 경주 훈련이 좀 약했었죠. 특히 직전에 약했습니다. 직전에. 스포 한 바퀴밖에 돌리지 않았죠. 근데 이번 경주는 훈련이 강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레전드삭스 또는 9번 캐처와의 비교해봤을 때는 이 마필은 좀 내용이 틀린 마필입니다. 그래서 저는 10번 마필을 좀 강하게 인정합니다. 10번 마필. 내 측에는 1번, 2번, 3번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게 뭐냐면 1번과 3번이 승급전이긴 한데 역시 최근의 경주 내용 자체 타임이 상당히 좋고요. 이 마필들이 내 측에 자리를 잡고 갔을 때는 거리 부담이 크지가 않습니다. 1200m 레이스 제가 볼 때는 버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이 마필들마저도 와장창 무너진다면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딱 로드 에이스입니다. 로드 에이스. 오늘 토요일 경마의 문성혁 기수가 거의 기승을 하지 않습니다. 딱 이 마필 기승하고 있죠. 그래서 앞선이 무너지면은 이 마필이 올라올 여지가 있습니다. 전개로 놓고 봤을 때. 그래서 2번 마필까지는 염두에 둘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6경주를 제가 죄송합니다. 6경주를 제가 승부 경주로 준비한 이유가 현장 판단이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9번 마필 저는 상당히 불안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6번 마필 역시 재평가가 필요해 보입니다. 훈련이 약해졌기 때문에 체중 조절이라든가 이런 거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마필들이 불안 요소가 있다라면은 10번 마필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내체는 1번, 2번, 3번 이 3대 마필을 예의주시하고 주의 깊게 봅니다. 특히 저는 9번 마필은 웬만해서는 제가 이 마필은 현장에서도 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 그래서 10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1번, 2번, 3번 그리고 현장 판단에 따라서는 6번 마필을 염두에 둘 수 있는 그런 경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일단은 뭐 불안한 인기 마필이 있다라면은 뭐 과감하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6경주 오늘 준비된 세 번째 승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200m 레이스. 이 편성을 놓고 보면 정말 최근에 엄청나게 좋은 경주력을 발휘하고 있는 마필이 승급전이 많고요. 또한 최근에 엄청나게 좋은 경주를 발휘하고 있는 마필이 부담중이 엄청 많이 늘었고 또한 대상경주에 출전했던 마필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 그만큼 편성은 강한 여건으로 보여지는데 자 그런데 이 경주를 자 이게 정말 머리가 아픕니다. 이게 1200m 레이스의 전개 측하고 뭐 부담중에 이런 거 따지면 머리가 아프지만 객관적인 저는 능력만 놓고 보면 오히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레이스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이 편성 자체가 능력마 간의 경주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마필의 사이즈와 능력이 좀 더 앞서 있느냐 이 부분에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주목할 마필이 4번 울프플레이. 울프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미 4등급에서 우승의 경험이 있죠. 그리고 직전에 3세 강자가 출전했던 스포츠서울배 대상경주 출전했던 마필입니다. 대상경주. 물론 이제 순위권에 좀 밀리긴 했지만은 이 편성은 엄청나게 센 편성이었고요. 나쁘진 않았습니다. 기본의 능력은 4등급에서 검증된 그런 전례되고요. 울프플레이. 외곽에 있는 말이 파르키우스. 마찬가지죠. 파르키우스 같은 경우는 직전에 울프플레이와 마필과 동일하게 경주를 치른 바 있습니다. 역시 대상경주 출전이었죠. 그리고 이 마필도 국산마 4등급에서 이미 준우승의 성적이 있는 마필. 그 이전에는 뭐 6마신, 11마신 차를 이길 정도의 그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가 얼핏 보면은 뭐 1번 천마챗도 엄청나게 직전에 내용이 좋았죠. 그리고 네모 프린스 만만치 않습니다. 장비무지개 제가 적중했던 경주였는데 장비무지개 마찬가지고요. 글로벌 매직, 마에스트라 이 모든 마필을 인정을 하는데 기본이 능력만 놓고 본다면 외곽에는 10번 파르키우스의 기본적인 사이즈를 가장 높게 평가를 합니다. 능력만 놓고 봤을 때. 그래서
10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반면에 이제 5번 글로벌 매직은 이 마필도 최근에 내용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타임도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이 마필 같은 경우에는 이미 4등급에서는 충분하게 경험을 한 마필이고, 그리고 강한 마필과의 경쟁에서도 이 마필은 성적을 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의 능력만 놓고 봤을 때 4번 마필, 5번 마필, 그리고 10번 마필을 세게 보는데 이 중에서 10번 마필의 사이즈를 가장 높게 평가를 하고요. 반면에 이제 4번과 5번의 능력은 그다지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부담량만 놓고 본다면은 오늘 같은 여건에서는 5번 마필이 4번을 이길 수도 있다 라는 판단이 됩니다. 이번 경주. 이외 마필들 중에서는 마에스트라라든가 장비무지개, 네모프린스라는 마필이 승급전이고 1번이 직전에 4등급에서 우승을 했는데 이게 부담 중량이 너무 많이 늘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편성 자체가 약하지가 않고요. 그래서 58이면 제가 볼 때는 이 마필은 쉽지는 않아 보이고, 승급하는 마필 중에서는 그나마 이제 2번 네모프린스를 저는 좀 더 강하게 인정합니다. 네모프린스. 그래서 이 7경주는 그냥 뭐 최근의 기록이라든가 이런 거로 분석을 하기에는 정말 만만치는 않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마필의 능력을 알고 있어야 되고, 마필의 능력에 주안점을 둬야 되고, 마필의 능력을 알고 있다면은 그 마필의 능력으로 또는 능력대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7경주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10번 파르키우스 저는 한 사이즈 위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5번 마필, 그 다음에 4번 복병은 2번을 염두에 둘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10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5번, 4번, 2번입니다. 능력마 간의 접종률, 소위 그렇죠? 물론 이제 대상 경주, 경마라는 게 전개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전개를 무시할 수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능력마 간의 접종 경주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능력평가입니다. 능력평가. 그래서 이런 점을 놓고 봤을 때는 10번 파르키우스를 저는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글로벌 매직, 그리고 4번 울프 플레이, 복병은 2번 네모 프린스, 이 정도로 정리가 될 수 있는 7경주입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 1400m 레이스. 이번 경주는 제가 오늘 준비된 A급 메인 승부처입니다. 오늘 토요경마 준비된 최강의 승부처고, 정말 이 경주만큼은 무조건 저는 적중으로 보답을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확신 있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 8경주를 A급 메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편성이 은근히 이번 경주가 좀 과대평가를 받고 있는 마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혼합 4등급 내수를 해가지고 외산 마필, 국산 마필이 출하고 있는데 과대평가를 받고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띄고요. 먼저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4번 영영삭스는 상당히 좋죠. 그러니까는 영영삭스는 직전에 부진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영영삭스가 순발력도 있고요. 나름대로 선임력도 있고,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뒷심도 있는 마필이 난데 직전에는 1800m 레이스 첫 도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고 무리한 선행 전개였죠. 결국에는 영영삭스의 현재로서의 그런 또는 안말로 인해 가지고 늘어난 거리에 따른 부담감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러니까는 현재의 힘찬 정도만 놓고 본다면 이 마필이 분명히 기대주인 건 맞는데 현재의 힘찬 정도만 놓고 봤을 때는 1800은 좀 부담스러웠다. 부담스러웠던 마필이 4번 마필이었고요. 그런데 이번 경주는 적정거리죠. 1400m 레이스, 게다가 52.5의 부담 중량. 전개는 상당히 좋습니다. 뭐 선행도 가능성이 있겠고 선입전개인데 무조건 선입전개는 보장이 되는 여건입니다. 인기 마필이긴 합니다만, 또는 저에 따른 A급 메인이긴 합니다만 4번 영영삭스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4번 마필. 여기에 제가 키를 쥐고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그 마필이 바로 7번 은혜충만입니다. 저는 내심 이번 주에 27조 마방을 일단은 토요경마만 놓고 본다면 앞선의 탱자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이번 주가 27조 마방의 승부가 아닐까 그런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들고요. 자, 이 은혜충만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마필은 선임력이 좋은 마필입니다. 그러니까는 영영삭스라는 마필과 마찬가지로 기본이 스타트가 느린 마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전에 5등급 당시에 경주를 지켜봤을 때는 거의 선임용으로 준우승을 했었고 앞선에 붙어줬죠. 그런데 이 마필이 지난해 8월 달이었죠. 승급전에 한번 바닥을 치고 나서부터는 계속 그냥 따라갑니다. 따라가는 모습이고요.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월 19일이었죠. 이때 이 마필이 준우승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 은혜충만이 준우승을 했는데 직전 경주에 상승세를 탈 수 있었던 여건이었는데 이 마필이 출발과 동시에 외곽 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곽 게이트에 불리한 플러스 해가지고 사행에 따른 거리 손실 또는 초반에 타임의 손실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런데 중반의 걸음이 매섭게 올라오는 탄력감이었습니다. 이 마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저에 따른 제가 이 토요경마 A급 메인으로 추천을 떴던 이유가 이 마필에 따른 누림수입니다. 그러니까는 최근에 제가 보여드리는 게 은혜충만은 지난 2월 19일이었죠. 승급한 다음에 지난해 8월 달부터 계속 부진했던 마필이었는데 2월 달의 기점으로 이 마필은 완벽하게 좋아진 겁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주기 속에 직전에 한 달 주기, 이번에 또 4주 만의 주전이고요. 이전에는 2개월간의 텀이었죠. 추천지가 좀 많이 길어졌었는데 그래서 직전에 마방에서는 엄청나게 준비를 했습니다. 인기 순위는 비록 9위였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거 외곽 사행만 안 했으면은 그냥 꽂히는 걸음이었습니다. 한번 보시면 당시에 은혜충만은 말씀드렸듯이 12번 게이트였죠. 그리고 김효정 기수의 기승이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출발을 해도 외곽 게이트였기 때문에 좀 불리했던 모습이었는데 이게 좀 마필이 요동을 치면서 좀 딜레이가 됐습니다. 이 부분도 영향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출발과 동시에 미흡하게나마 외곽 사행, 이에 따른 거리 손실이 상당히 컸습니다. 거리는 1200m에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내축으로 들어올 여지가 없었죠. 김효정 기수가 말을 못한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는 그 여건에서는 최적으로 따라가지고 있는 모습이고 이미 꼴찌로 많이 밀려버렸습니다. 이때 당시에 4코너를 될 때까지만 해도 거의 꼴찌의 최외곽, 엄청나게 외곽도 크게 돌았습니다. 진로 확보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던 판단이었었고 그런데 여기에 포진되어 있는 마필이 종반에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를 보시면은 이 마필의 최근의 컨디션을 일정 부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거의 꼴찌로 통과를 했죠. 4코너를 돌 때 스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섭게 올라옵니다. 결국에는 거의 순위권에 진입할 정도의 탄력감이었었고 올라오는 마필 중에서는 걸음이 가장 좋았습니다. 아니 이 걸음은 뭐냐면은 제가 이번 경기에 평가하는 게 2월 19일 날 은혜충만이라는 마필이 준우승을 했죠. 물론 이변의 주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승했던 광양으뜸이 바로 그 다음 경주에도 또 선전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교련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마냥 어부질은 아니었다. 어부질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직전 경주 이마필이 또는 이때 기록이 상당히 좋았었죠. 2월 19일. 그리고 직전 경주 이마필이 출발만 실패를 안 했다면 또는 최외곽 게이트만 아니었다라면은 또는 앞선의 레이스가 천마체 스탈렛처럼 빠르고 강하지만 않았었다라면은 이 마필은 늦발을 했어도 또는 사행을 했어도 올라올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여건이 최악이었고요. 그런데 이 편성을 딱 지켜보니까 정말 편성이 고만고만합니다. 혼합 4등급 레이스, 앞선에 설명드렸던 4번 영영삭스, 이 마필을 제외를 하면 뚜렷하게 강자가 없습니다. 이 편성에 1400m 레이스의 최근의 그런 뒷심을 감안해 본다면 은혜충만이 저는 머릿속에 그리는 전개는 영영삭스 바로 옆에 또는 뒤에 또는 앞에 붙으면서 종반에 승부가 되는 그림이 그려지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 키를 주고 있는 마필은 바로 7번 은혜충만입니다. 제가 보병 마필을 한두를 더 설명드려보면 바로 이 9번 초인강자입니다. 초인강자. 마찬가지로 이 마필도 능력이 드러난 6세 마필이 난데 이 마필도 지난해 8월 달이었죠. 이때 1400 외산마 4등급이었습니다. 혼합 4등급이었죠. 이 경주에서 준우승을 한 다음에 공교롭게도 은혜충만과 마찬가지의 패턴이긴 합니다만 계속 부진했습니다. 부진했다가 직전 경주에 이 마필이 올라오는 탄력감이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이 마필이 출하고 있는데 좋아진 모습의 초인강자의 능력이라면 이 편성에서는 역시나 이 마필 또한 주목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8경주는 무조건 이거는 승부가 된다 판단이 되고 그 중심에는 맞습니다. 7번 은혜충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의 영영삭스라는 마필을 설명드렸던 이유가 물론 이제 현장 판단이 중요하겠죠. 최종적으로 마필의 상태를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기 또 포인트가 4번 마필과 영영삭스죠. 그리고 7번 마필이 공교롭게도 최근에 정상적인 체중에서 이 마필들이 10kg가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제가 현장을 한번 보겠고 현장을 판단한 다음에 이 마필들의 최종적으로 충마 선정에 따른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현 시점에서는 뭐 전혀 이상이 없고 최정상의 컨디션이라면은 7번이 어찌됐든 이번 경주 키를 쥐고 있습니다. 7번 마필 여기에 4번 영영삭스고 뭐 이 마필은 필요 안고 가야 되겠죠. 또는 놓고 갈 수도 있습니다. 현장 체중 변동의 추이에 따라서. 그런데 2위권에서 어찌됐든 간에 7번 마필 필요 안고 갈 수 있는 전략이고 9번 초인강자 또한 이번 경주는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4번, 7번, 9번을 염두에 두고 있고요. 이 중에서 저에 따른 강력한 노림수의 마필은 7번 은혜충만 토요경마의 A급 메인으로 제가 강하게 주목을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일단은 4번 마필과 7번 마필의 현장 체중 소위 이제 9번 마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9번 초인강자라는 마필도 직전에 걸으면 좋았지만 이 마필이 정상적인 체중에서는 최근에 많이 불어난 상태입니다. 거의 정상적인 체중이 470kg대 정도이기 때문에 한 10kg 이상이 빠지면 좋습니다. 이 마필. 그래서 이 마필까지 체중을 한번 보시고 그리고 현장에서 한번 현명한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이 8경주에 제가 주목하고 있는 마필 7번 은혜충만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A급 메인입니다. 9경주입니다. 2등급 1400m 레이스 조촐한 편성입니다. 8두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8두의 마필. 이번 경주는 출전두 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그냥 강하게 노림수를 가져볼 마필이 아니라 정말 리스크가 적은 마필을 먼저 제가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마필들이 저에 따른 노림수의 마필들이고요. 그러니까는 리스크가 적은 마필들 간단히 한번 여러분께 한번 설명드려 보면 1번, 2번 마필을 일단 패스합니다. 3번 마필 직전에 선전했죠. 근데 과연 이번 경주에 이 마필의 선행을 장담할 수 있겠느냐. 두 번째는 직전 대비 늘어난 부담 중량 플러스 2주 만에 나옵니다. 상위 등급의 마필 경쟁에서 2주 만에 나와가지고 연투를 하기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부담량도 늘어났고 훈련 강도 당연히 약해졌죠. 2주 만에 나옴으로 인해서. 그리고 선행 장담할 수 없습니다. 4번 마필. 제가 이 마필은 직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이 참 좋은 친구 제가 이 마방에 또는 마주님의 그 마필에 그냥 억하심정이 있는 게 아니라 저에 따른 냉정한 평가입니다. 참 좋은 친구라면 이 마필의 능력을 2등급에서 저는 그다지 세게 보지는 않습니다. 정말 편하게 선행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면 모르겠지만은 그런 여건이 아니라면은 쉽지만 않아 보입니다. 4번 마필. 5번 매니챔프. 이 마필도 평가는 유보하고요. 6번 라온 패션. 직전 대비 부담이 많이 늘었는데 라온 패션은 원래 이전부터 이 마필은 1200이 적정거리였습니다. 거의 한계거리라고 저는 봅니다. 1400은 만만치 않습니다. 7번 마필 그나마 좋아 보이는 마필인데 아직까지는 이 마필이 2등급에 승부한 다음에 두 번의 경주 경험이 있죠. 그리고 이때는 출전 제외가 됐고요. 그리고 재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재검이었죠. 재검을 받았는데 주행 지정 때문에 재검을 받았습니다. 능력 부진에 인해서. 그러니까는 7번 스프링킹이라는 마필은 아직은 2등급에 승검한 다음에 거의 바닥을 치고 있는 마필입니다. 소위 검증이 필요해 보이는 전력이죠. 그리고 8번 큐피드 미션. 저는 그나마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이 마필을 세게 인정합니다. 능력은. 그런데 이상규 기수의 기승 때문에 현장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지난주에 이상규 기수가 한번 입상을 했죠. 상당히 자신감을 찾았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상위 등급의 경주에서는 조금은 얘기가 좀 틀려집니다. 그래서 미흡하게나마 좀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남는 마필들이 결국에 봤을 때는 5번 매니챔프, 2번 모닝일, 1번 님의 향기입니다. 1번 님의 향기는 최근에 입상한 경험도 있거니와 이 마필은
크게 리스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반에 올라올 수 있는 추임력이 최근에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1번 님의 향기는 관심 마필이고 2번 모닝일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이 마필은 1400 이하에서 능력 발휘를 기대할 수 있는 전력입니다. 물론 최근에 이 마필도 구전염의 여파가 꾸준하게 있긴 한데 구전염이 있죠. 그런데 훈련 강도를 보면 병력에 따른 여파는 전혀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최근 대비 훈련이 가장 강해졌고요. 그리고 능력 대비 부담 중량과 전개를 놓고 봤을 때 이 마필도 리스크는 없습니다. 2번 마필. 자, 그리고 이제 5번 매니챔프. 저는 선행을 이 마필로 봅니다. 5번 매니챔프. 매니챔프 같은 경우가 직전에 공백기가 있었죠. 5개월 만에 나왔던 레이스였고요. 매니챔프가 공백 이전의 경주를 지켜봤을 때 이 마필도 거의 웬만한 경주는 1200을 뛰었던 마필입니다. 1200m 레이스. 그래서 거리가 관건이었는데 생각외로 제가 이 3월 25일 마지막 경주였죠. 저에 따른 A급 메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성이 만만치 않았던 여건이었고 생각보다는 2000m 레이스를 뛰었는데 매니챔프의 경주력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끈끈하게 버티는 걸음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번 경주는 1400m 레이스. 오히려 직전님이 2kg의 감량의 2천까지 감안해 본다면 버틸 여지가 있는 마필입니다. 5번 마필. 그래서 이 구경주를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렸는 게 이거는 뭐 그냥 제가 노리는 마필을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주요 마필들이 안 되는 마필 또는 리스크 있는 마필을 다 제외를 한다면 가능권을 줄 수 있는 마필들이 1번 님의 향기, 2번 모닝일, 그리고 5번 매니챔프. 8번 큐피드 미션은 고민스럽긴 합니다. 근데 이 마필의 능력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저는 가장 세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만 놓고 봤을 때는 8번 마필도 염두에 둘 수 있고요. 이 마필들을 중심으로 이번 경주는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제가 머릿속에 그리는 전개는 5번 마필이 선행을 받고 버티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5번 마필. 그리고 선의권에서는 8번 큐피드 미션 그리고 2번 모닝일이 종반에 승부가 될 수 있는 여건이고 이 마필들이 무너지면은 1번 님의 향기가 종반에 올라오는 이런 그림이 그대로 그려집니다. 이번 경주. 그래서 구경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5번을 기본적인 중심으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매니챔프를 저는 선행 1순한다고 보고 있고요. 유력하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2번, 8번의 선입력 그리고 무너지면은 1번 님의 향기가 올라오는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 구경주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5번, 8번이 가능권이 될 수 있는 그런 마필들입니다. 십경주입니다. 외산마 3등급 1700m 레이스. 오늘 준비된 마지막 승부처이고요. 마지막 승부처이고요. A급 세 번째 A급 승부처입니다. 이번 주 십경주. 항상 이 별정 B형 경주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레이팅 구간별로 부담이 책정이 되는데 거의 상위 또는 상향 조정된 마필들이 많죠. 부담 요인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경주 역시 제가 볼 때는 키는 부담 중량입니다. 마필의 능력도 아니고 물론 이제 능력은 당연히 기본적인 거고요. 이 부담 중량 때문에 이번 경주는 변수가 상당히 있겠고 또한 제가 부담 중량 때문에 과감하게 노리는 보병 마필을 여러분께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눈에 보이는 보병 마필 많다고 말씀드렸죠. 이 십경주가 바로 그 경주입니다. 십경주. 현재 인기 마필은 7번, 6번 마필 또는 2번 마필이죠. 이번 더퀸 저스티스는 직전에 천마비상 정문에이스한테 지긴 했습니다만 직전과 동일한 부담 중량입니다. 그리고 직전에 승급전에 나름대로 잘 뛰어줬죠. 추입형 마필입니다. 그리고 5번 정문에이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정문에이스가 무려 58입니다. 직전에는 엄청나게 잘 뛰었지만은 57에서 58은 엄청난 데미지입니다. 그러니까는 55에서 56 크게 뭐 부담스럽진 않고요. 그런데 57, 58 58에서 59 이거는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여건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문에이스. 천마비상은 마필이 정말 많이 조졌죠. 직전에 선행 전개가 편하진 않았습니다. 따라가는 선입 전개였는데 중반까지 거림의 여력 자체가 상당히 많이 남았던 모습이었고요. 상태는
취재 결과 직전 대비 더욱더 좋아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작 천마비상도 직전 대비 이번 경주 3kg이 늘어난 부담량이고요. 3kg. 그리고 7번 용암보스. 제가 인정하는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가장 센 마필 중에 한 마리입니다. 7번 마필. 그런데 용암보스도 항상 부담량을 보실 때 5등급에서 58을 짊어지고 이겼던 마필, 4등급에서 58을 짊어지고 과연 장담할 수 있을까요? 3등급에서 58? 절대 어렵죠. 그러니까는 하위 등급에서 고부담중에 짊어지고 잘 떴다라고 해도 항상 등급이 올라갈수록 재평가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용암보스라는 마필을 한번 보시면 4등급까지만 해도 이 마필이 58, 57, 57, 58을 짊어지고도 잘 뛰었습니다. 그리고 2월 5일날 승급전을 했죠. 승급전에 52를 짊어졌고요. 준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잘 뛰다 보니까는 이때 무려 3kg 늘어난 부담량 55를 짊어졌는데 일단은 결과론적으로 어찌됐든 간에 3등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 또 한 번에 55kg의 부담중량.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용암보스의 부담량 역시 가볍지만은 않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니까는 최근에 잘 뛰고 있는 마필, 그러니까 뭐 2번은 뭐 고스란히 직전 대비 동일한 부담량이 합니다만 5번 마필, 6번 마필, 7번 마필 이런 마필들이 전반적으로 능력 대비 부담량이 절대 적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경주는 주목하고 있는 마필이 두 마리인데 일단은 외곽에는 10번 위너블루라는 마필. 위너블루는 지난 1월달이었죠. 또는 그 전이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는 12월달이었죠. 자꾸 제가 말이 꼬이네요. 이게 늦은 시간이라서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해를 바랍니다. 지난해 12월달부터 이때부터 이 마필의 걸음은 정말 좋았습니다. 추임력 발휘가 54kg, 54kg 이때도 좋았고요. 그리고 2월달에도 걸음이 좋았습니다. 52kg, 54kg 또 한 번에 54kg인데 그러니까는 직전에는 이 도끼 불편하는 마필이 엄청나게 빠르게 레이스를 전개했던 경주였고요. 제가 이 경주를 적중했는데 마지막 A급 승부처로 라피어반이 선입 전개로 그대로 꽂혔던 경주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추입의 기회가 거의 없었죠. 2월달도 마찬가지입니다. 퀵클리어는 마필이 선행을 받는 과정 속에서 이 마필이 버텼기 때문에 종반의 기회가 크지 않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위너블루가 최근의 경주력은 분명히 나쁘지 않습니다. 능력도 있고요. 그런데 나름대로 편승률이 좀 따르지 않았다. 이번 경주는 최근 대비 거의 동일한 54kg의 부담 중량과 그동안의 좋은 호흡을 보였던 장추열 기수의 재기승을 감안해 본다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너블루. 그리고 필히 주목할 마필 발이 3번 만세입니다. 만세. 만세가 여러분들 보시면은 최근에 계속 부진하죠. 부진합니다. 정확하게 11월 23일 이후부터 이 마필이 부진합니다. 그래서 놓고 보면은 공통점이 물론 이제 상대도 만만치 않았죠. 원평코드, 더블 엣지, 럭키월드, 최고블랙, 더블 엣지, 원평코드, 야오골든캐, 좋은관계, 용암보스 만만치 않았습니다. 중요한 거는 강한 상대와의 경쟁 속에 이 마필이 56을 짊어지고 뛰었고요. 그런데 이전의 경주를 지켜보면 11월 26일이었죠. 이 편성이 더블 엣지, 글로벌 영웅, 마이티 웰 엄청나게 정말 센 편성이었습니다. 앞선의 경주 2등급에 가 있는 스프링킹까지 9경주의 스프링킹이 2등급 경주에 출연하고 있죠. 근데 이 스프링킹을 만세가 한번 이겼습니다. 그때 만세의 부담량은 53. 물론 스프링킹이 좀 높긴 했죠. 58이었기 때문에 팩트는 53을 짊어지고 이 마필이 잘 뛰었습니다. 그리고 10월 30일 51을 짊어지고 오수철 기수 우승을 했고요. 9월달에 54를 짊어지고 2등을 했죠. 뭐 그 전경주는 4등급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는데 이렇게 놓고 보면 만세라는 마필은 3등급에서는 경쟁력이 좋은데 부담이 높았을 때는 능력 발휘 쉽지 않았다. 반면에 빼주는 만큼 이 마필은 신인 기수가 탔어도 성적이 나왔던 마필입니다. 자, 물론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죠. 이상규 기수가 얼마나 이제 자신감 있게 타주느냐가 관건인데 중요한 건 일단은 여건은 52kg입니다. 최근 대비 무려 4kg가 빠졌습니다. 결론적으로 만세는 3등급에서는 통하는 마필이다. 3등급에서는 통하는데 부담이 높으면 절대 안 되는 마필. 반면에 역으로 봤을 때는 감량을 받았을 때는
그 어떤 상대도 이 마필은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필을 제가 오늘 마지막 승부처 세 번째 A급 스무 경주 중에 3번 만세를 제가 강하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살펴볼 부분은 여러 가지가 좀 있긴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이상규 기수가 앞선의 경주를 통해서 이제 말문이를 한번 봐야 되겠죠. 저는 지난주에 입상을 했기 때문에 자신감을 찾았으리라는 판단은 듭니다. 판단은 들고 뭐 이 여부를 떠나서 어찌됐든 간에 만세 여건은 정말 좋습니다. 이번 경주. 그래서 이 10경주는 주요 인기 마필들, 그러니까 뭐 실제로 봤을 때는 더킨 저스티스라는 마필이 직전 대비 동일한 부담적이긴 하죠. 근데 이 마필도 실상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3등급의 검증 단계입니다. 딱 한 번밖에 안 뛰었죠. 만세는 엄청나게 뛰었고 우승의 경험도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교가 되죠. 확실하게. 그리고 다른 마필들은 천마비상, 정문에이스, 용암보스, 주요 마필들 또는 두손장군이라든가 이런 마필들이 부담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의 포인트는 3번 만세, 그리고 외곽에는 10번 위너블루, 이 뒤의 마필을 필히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세 같은 경우에는 종반의 추임력이 강점이 있긴 합니다만 이 마필은 상황에 따라서는 선임력도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당일 주로를 파악한 다음에 3번이냐 10번이냐 선택을 한번 해볼 수 있겠고, 일단은 저는 우선순위는 3번 만세입니다. 일단은 여건은 주어졌다 라는 판단이 되고요. 3번을 우선순위로 가장 원탑으로 볼 수 있겠고, 그리고 10번 위너블루도 가능성이 있다. 일단은 여건은 좋다는 점에서 10번 마필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0경주는 제가 3번 만세를 추천을 드리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현장 주로도 파악해 보시고 3번 마필 상태까지 한번 보시면서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요경마 마지막 경주까지 모두 마치겠고요. 항상 이 시간에 이렇게 목소리가 좀 잠깁니다. 이게 항상 이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목소리가 좀 잠기는데 여러분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토요경마는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저는 상당히 좀 느낌이 좋습니다. 오늘 느낌이 좋고, 특히 뭐 마지막 경주라든가 또는 8경주라든가 앞선의 5경주였나요? 10번 마필, 올포이어 드림, 이런 마필들이 눈에 좀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북병 마필들이 그냥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확신이 좀 있는 그런 경주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참고를 하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강요하는 부분은 전혀 없죠.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저런 따른 생각이 좀 일치하시면은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열심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자, 이상으로 토요경마 예상방송 모두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저는 1호 경마 다시 한번 최선의 준비를 통해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토요경마의 대승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